자, 여러분들 쌤이랑 총평 같이 봤기 때문에 이제 뭐 할 거야? 우리 전체 문항 한번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가 나왔었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쌤이랑 지금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면서 내가 몇 단원의 어떤 국가 파트, 그 다음에 몇 세기가 조금 내가 취약한지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반드시 나중에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쌤이랑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대놓고 이렇게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은 요 그림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조금 더 공부 삼아서 보게 되면은 자, 여신상, 원통령 토기 얘기가 나오면서 신석기 시대에 이게 나왔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쵸? 여러분들 그럼 뭐로 가셔야 돼? 맞아. 자, 첫 번째 하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여기 랴오허강 근처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배웠었던 흥산 문화라고 하는 거를 딱 잡아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옥기로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된다고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황창이라고 했으니까 황허강 중류 쪽 보게 되면은 양다라고 해서 양사어 문화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뭐야? 창장강 쪽 나왔으니까 그쵸? 검은 그 돼지 그림 토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한반도 관련된 거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뭐예요? 조몬 문화, 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가볍게 풀고 가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가볼게. 자, 2번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도난군 관리? 처음에는 다들 막 겁먹었을 거야. 야, 이게 뭐야? 자, 하는데 요 관리가 서역에서 온 사신인데 그게 바로 고치하고 오불돈이래요.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발급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야? 통행증이라고 나오고 있지. 여기 보니까 고치하고 오불돈 요 사람들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있을 거야. 아, 저게 통행증이구나. 근데 그 통행증이 율령에 따라서 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나오고 있을 거야. 계속 긴장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뭐야? 쓱 하면서 도난군으로 들어왔다. 결국 뭐야?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대체 뭐지? 했는데 요즘 트렌드 뒤에서 단서가 나온다. 그렇죠? 너무 쉬웠다고요. 이 자료는 자, 누가 장건을 파견하고 흉노를 북쪽으로 아웃시켰다. 배웠던 내용이잖아.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였다? 그쵸? 한 무제였다. 그쵸? 그 우리가 한 무제 당시 때 뭐예요? 이렇게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저쪽 여기 대월제다가 그쵸? 이렇게 장건을 파견했던 내용 쌤이랑 싹 다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로 한 무제 가면 되는 부분이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한무제가 했던 것 중에서 남월, 남비엣을 BC 111년에 딱 이렇게 멸망시키고 나서 한 구군을 설치한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 뭐야? 우리 고조선 같은 경우에도 BC 108년에 이렇게 한 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면서 자, 한 사군이 설치되었다. 쌤이랑 낭랑군 키워드까지 봤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정답 2번 가시면 돼. 자, 빠르게 오답 같이 한번 봐볼게. 분석행위 절대 안 해지 하면 안 되더라. 이건 누구야? 진시황제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준왕을 몰아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온 우리 고조선을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위만조선이라고 배우는 파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좌현왕, 우현왕 나왔으니까 여기는 그치? 흉노죠. 선우를 딱 중심으로 해서 좌우, 이중 통치체제 우리 했던 그 부분 봐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쌤이 5번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자, 조공책봉 얘기할 때 두 개의 선지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여기는 보니까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나왔어요. 그럼 쌤이랑 히미코 여왕 하게 되면 2세기쯤에 뭐예요? 이렇게 여왕 즉위했다라고 배웠었고 3세기경 가게 되면 뭐야? 친, 위, 외, 왕. 그치? 자, 그러면 삼국지 시대 중에 위, 촉, 오가 있다고요. 그쵸? 그럼 이 위나라. 이쪽하고 조공책봉했던 키워드 같잖아요. 그럼 얘들아, 요거랑 같이 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 배웠어? 한이 도구강. 그쵸? 그거는 뭐야? 후한 시대 때 광무제가 일본의 노구강에게 보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1세기로 갔던 거기 때문에 선지를 내가 어떻게 잘 파악하냐에 따라서 세기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도 꼭 기억해 놓으셔. 알겠지? 오케이. 자, 바로 3번 가볼게요. 3번이 아까 쌤이 총평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그 문제 중에 하나였어. 자, 보면 얘들아,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게 나왔는데 보니까 신도가 대놓고 나왔어.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신사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목탑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그치? 자, 그러면은 뭔가 일본의 종교인가 했는데 뒤에 쓱 보니까 조선시대에 제작된 판화래. 어머님의 은혜. 불효한 사람, 은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얘들아. 그럼 부모님의 은혜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이거 뭐야?
유교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유교하고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국가에 딱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섞인다, 결합된다라고 배웠었죠. 그럼 이거 뭐 말하는 거야? 부모 은둔경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게 약간 좀 사물 학평스럽게 나왔다라고 했던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 뭐 빠르게 보게 되면 고증학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야? 그치? 객관적인 어떤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니까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문묘하게 되면 그치? 공자 같은 선현들을 모시는 제사 이런 게 떠올라야죠. 그러니까 이게 유교 때문에 혹시 넘어갈 친구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냈던 선지고요. 자, 난학 이건 뭐예요? 난학하게 되면 에도막부 관련된 스토리에서 그치 네덜란드하고 교류했던 내용이 가셔야죠. 요거는 18세기 당시 때 난학 그거랑 관련 있는 거죠. NO. 그 다음에 서아시아 역법 이거는 뭐예요? 넘어왔던 그 역법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수시력, 시연영화 이런 거 배우잖아. 그렇죠? 역법, 달력 관련된 것까지 연결되는 파트였어요. 요것도 아닙니다. 그치?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 자, 4번 보면 얘들아 이거는 딱 처음 보자마자 나 배웠어. 기분 좋게 풀어야 돼. 쓱 보니까 자, 곳곳에 살고 있던 그들이요. 우리 왕조에 이르러 북쪽으로 내쫓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대요. 자,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자,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들은 동쪽으로 제 지역을 점령했대. 그리고 서쪽으로는 어디? 수도 러양까지 함락했대. 그럼 딱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공부하다가 여기 챕터인가? 하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치? 자, 뒤에 보니까 대놓고 나와. 낭양왕께서 어디? 얘네가 쳐들어오니까 창장강 아래로 갔다. 밑으로 피신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건강해서 천자로 즉위했다야. 자, 그럼 우리 뭐 배웠었어 얘들아? 저갈강 흉선이라고 해서 그치 오랑캐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한족이 어디로 밀리기 시작했다? 창장강 남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다? 동진건국이다 라고 배웠었죠. 자, 우리 이거 4세기라고 배웠었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가게 되면은 317년에. 왜? 앞에서 누가 멸망해요? 서진이 멸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 갭을 이어서 동쪽으로 밀려났어. 그렇지만 왕조를 계속 보존한다. 그치? 동진 가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남북조 시대가 나눠지기 시작한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인구 이동 관련된 문제 파트였었기 때문에 정답하시게 되면은 1번 가시면 되는 부분이지. 그치? 자, 나머지 오답도 볼게요. 자, 거란이 연운 16주를 차지했다. 얘들아, 그 요거 세기로 지금 따지게 되면은 4세기, 5세기 그때거든요. 그쵸? 근데 거란족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10세기라고 배웠어요. 그쵸? 자, 공부 삼아서 가게 되면 916년에 거란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발해가 거란한테 몇 년에 멸망하죠? 926년이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36년부터 해서 뭐야? 연운 16주 차지하는 그런 스토리로 넘어가게 된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0세기 관련 스토리야. 자, 그 다음에 3번 가게 되면 태무친, 그쵸? 쇠로 만든 인간 얘기가 나왔어. 그럼 이 태무친이 몽골계 부족을 통합하였다. 나오죠? 그럼 뭐예요? 그냥 몽골 얘기인 거잖아. 몽골 하게 되면 우리 뭐라고 배웠어? 13세기 초에 칭기스칸이 나오면서 싹 다 통합했다. 갔죠? 세기가 안 맞아. 그 다음 거 4번 가면 당나라하고 자 발해가 조공책봉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최소 뭐예요? 당나라도 7에서 9세기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발해가 등장한 것도 완전 7세기 말이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8세기 경부터 해서 조공책봉 관계가 수립이 돼요. 그럼 뭐야? 세기가 다 안 맞잖아. 1번 빼고는. 그죠? 자, 그 다음 거 흉노가 평성 백등산 전투에서 승리했다 나오고 있죠. 얘는 언제예요? 기원전이야. 그쵸? 자, 이때 우리가 묵특선우라는 키워드 나오면서 딱 뭐야? 전성기였다 배웠잖아. 그쵸, 여러분들? 자,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 5번 한번 가볼게요. 자, 5번도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왔어. 보니까 딱 봐도 보이시죠? 맹자를 계승하면서도 맹자가 비판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것까지 뭐 연구를 했다. 자, 그리고 그는 공자와 맹자의 말씀에서조차 잘 보이지 않는 뭐 나왔어? 이치 나왔잖아요. 그렇죠? 진리. 자, 요거를 대놓고 나왔네. 우주 만물의 보편적인 원리로 삼았다.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는가? 성리학이라고 배웠죠.
자, 그리고 대놓고 뒤에 그가 저술한 사서 집주의 그런 생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 성리학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그치?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자체가 곧 뭐다? 이치다. 성직리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남송 출신의 누구라고요? 주희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희 관련된 거에서 정답 2번 이렇게 쉽게 나왔다고요. 그렇죠? 구모 같지가 않죠? 쌤이 얼마나 1번부터 5번까지 당황인지 아세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그랬을 거라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1번 가시면 강항하고 교유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럼 쌤이 강항하게 되면 인진왜란,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정유재란 시리즈 가게 되면 이때 그치 탁 포로로 잡혀갔던 성리학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때 가게 되면 후지와라 세이카. 그치? 자, 원래 승려였던 요 사람을요 강항하고 같이 교유하는 과정 속에서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성리학자가 되는 거겠지. 그죠? 사서우경 외훈까지 기억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가게 되면 백운동 서원이 나옵니다. 그럼 백운동 하게 되면 우리나라예요. 조선. 자, 주세붕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1543년 16세기야. 그러면은 백운동하면 조선 가시면 되고 백록동이 나왔다? 그럼 중국 가셔야 돼요.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나왔다. 그럼 뭐야? 교과서 중심의 교종이 아니라 수행평가 중심의 선종. 그치? 그거 하게 되면 약간 달마 같은 사람들. 남북조시대 그때로 가셔야지.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절대 아니죠. 항상 나오는 함정이잖아. 이게 아까 뭐라고요? 성직리,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라고 했던 거고요. 밑에 나온 건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해서 이거는 양명학이잖아. 그래서 위에 나왔던 이거를 비판했던 왕수인, 왕양명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6번 가볼게. 자, 6번 가시게 되면 요게 아까 보니까 오답률 문항 4위로 지금 되어 있지. 자, 근데 얘들아 이런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가 아는 걸 싹 다 열심히 그동안 공부했잖아. 동원하시면 돼. 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일본 나라현에 이시가미 유적에서 발견되었대. 아, 그럼 일본 스토리인가 봐. 그 다음 줄 보니까 국군리 이전에 국평 50호 이런 게 있었대. 근데 여러분들 밑에 거는 우리가 안 배웠어. 근데 우리가 국군리는 배웠단 말이야. 여기서 맞아 일본이 점점 뭔가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키워드야.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목가는 유력 호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변으로 타도가 되었다라고 해서 정변 관련된 스토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서 요때 즉위했던 외왕 일본 왕이 토지와 백성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로 개혁을 추진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딱 키워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맞아. 이거 중국의 당나라에서 했던 제도거든. 근데 그거를 일본 왕이 이걸 추진해서 하고자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당시에 도당 유학생들, 당나라 건너갔던 유학생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맞아. 일본도 살짝 개혁을 하자라고 했던 거잖아.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다이카 카이신, 다이카 개신이라고 배웠고요. 명확하게 645년으로 배웠잖아. 그치?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맨 밑에 보니까 이런 개혁을 통해서 외왕은 군주 중심의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로 가고자 했다.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645년 대체 어디에 들어가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 단서를 못 잡았으면 키워드 사료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잡아냈지만 요 세 개를 못 잡아냈다? 그럼 뭐야? 마스터키 시즌2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공부 삼아서 한번 가볼게요. 북이가 화북을 통일했대. 자, 이거 439년 5세기예요. 일단 연도 외우는 게 어려우면 몇 세기인지부터 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였다. 589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6세기.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나라가 그렇죠. 금방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나라가 건국되기 시작합니다. 618년이야. 요거는 7세기예요.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 당나라 거를 표방해서 일본이 바꿨던 거니까 여기는 최소 가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뒤에 거 보니까 나라 시대, 헤이조, 쿄, 그치? 여기로 갔다라고 나오고 있죠? 우리 710년. 그래서 이것도 8세기. 이렇게 갔던 부분. 그러면 당연히 뭐야?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답은 다다. 이렇게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도 가볼게요. 자, 헤이안표를 선도했다. 794년 가시면 되고요. 자, 여전히 지금 8세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치? 이렇게 나온다니까. 거란족이 건국되었대요. 그럼 이게 건국이기 때문에 916년에서 10세기 사건으로 가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연도 이거 다 빈줄이니까 계속 체크해놓고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랄게. 자, 그 다음 7번 가볼게. 6번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연표 때문에 주춤했다가 이제 뭐예요? 그치, 오답률 문항 1위가 나왔어요. 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이거였었거든. 자, 볼게.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잖아. 동전이 부족해서 황후강 남쪽에서는 뭘 했대? 교초만 사용하라고 했었대요. 그럼 쌤이 이거를 자초했다라고 해서 교자 쓰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송나라 쪽으로 가면 되고, 자, 교초 쓰게 되면은 그치, 보통 원나라로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배운 줄 알아? 원만 썼던 게 아니라 특히 원이 이거를 많이 썼다라고 우리가 그 키워드를 항상 같이 갔어요. 왜요? 자, 요거는 그 앞에 있던 금나라. 금나라도 썼던 화폐이기 때문에 쌤이 이것도 개념 당시 때부터 계속 강조를 했거든. 자, 그럼 여러분이 교초 나왔을 때 설마 문제 쉽게 이렇게 바로 주겠냐고. 그쵸? 그래서 교초를 썼던 게 후보가 어쨌든 뭐야? 금나라이거나 원나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못 잡았다 하더라도 뒤에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몇 군데나 더 있었어요. 한번 봐볼게요. 자, 보니까 성상께서는 가에게 세패를 갖다 붙인대. 그럼 세패는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이거는 중원 왕조에서 북방 민족한테 갖다 바쳤던 거 아닙니까?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고 하는 거.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 중원에서 북방 민족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걸 통해서도 이걸 했던 게 누구인지, 그치? 여기서 또 한번 추려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선제의 능친보를 요청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자, 6월에 국경 넘었고 남경에 도착을 했대요. 그 뒤에 뭐가 보여? 이게 보였어야 됐어. 자, 얘들아, 우리 카이펑 하면 뭐라고 배웠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혹시 기억 안 날까 봐 자, 이렇게 갖고 왔어.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카이펑 하게 되면 맨 처음 이렇게 북송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북송의 수도가 우리 카이펑이라고 배웠었거든? 근데 지금 뒤에 보니까 여기에 교초소가 있었다. 원래 여기 자기네 거였는데 나중에 뭐야? 뺏겨가지고 자기네가 쫓겨내려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 즉,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얘네는 지금 남송이에요, 남송. 그래서 원래 있던 거기에서 지금 수도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만 항저우로 쫓겨난 상태에서 이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남송이거든? 남송이면 몇 세기야? 12세기야. 근데 아까 여러분이 교초가 딱 잡혔으면, 만약에 원으로 잡았다면 원나라는 13세기, 그것도 뭐야? 칭기스칸 때도 아니야.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쿠빌라이 칸 때 가야지만 나오는 게 원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기가 맞지 않는다니까 여기서도 아웃시킬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황했어야 돼. 내가 아까 위에서 원 잘못 잡았나? 다른 후보 또 뭐가 있었지? 그치? 그럼 또 금 잡고서 한번 해석해볼게. 그럼 카이펑이었다가 자기네 수도 뺏겨가지고요. 지금 다시 이렇게 왔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서 맞아. 여진족이었던 금나라가 또 어떻게 거란족 멸망시키고 나서 그렇죠? 이렇게 쳐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송 날아가게 되고 남쪽 송만 남잖아요. 그럼 스토리가 맞아 떨어지네. 그치? 또 한 번 확인시켜줍니다. 자, 여기 교초소가 있었다. 국경을 넘은 지 80여일 만에 보였어? 가의 수도인 중도에 도착해서 황제를 아련했다. 쌤이 아까부터 계속 수도가 중요하다 얘들아 라고 얘기했던 이유. 이번 문제가 이게 많이 틀리긴 했어도 사실 너희 잘못 잡았니? 아니야가 계속 몇 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쵸? 맨 마지막에 또 뭐가 나와? 중도 연경. 중도 금나라 수도를 배웠잖아요. 그쵸?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쌤 조금 너무 억울해요. 이런 친구 있어? 자, 확인해 볼게. 그러면은 만약에 원나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몽골 제국 원나라 수도 뭐라고 배웠어? 카라코룸 배웠잖아. 그치? 카라코룸이었다가 나중에 쿠빌라이 칸 때 가서야 어디로 간다고? 대도. 키워드 대도야. 그쵸? 그러면은 지금 세기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싹 다 명확하게 뭐야? 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여기에서 무조건 뭐야? 교초는 원이야. 아마 뒤에서 아마 이상했을 거거든. 이상해도 뭐야? 이상한데? 그래도 원이겠지. 이랬던 것 같아. 아니야 얘들아. 만약에 풀다가 내가 알고 있는 그게 만약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함정에 넘어간 거 아닌가? 잘 보시면서 이거를 속어보로 푸셔야 돼. 그래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거 키워드만 보고 나서 아마 5번으로 갔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왜? 5번이 그치, 원나라 관련된 얘기잖아. 근데 명확한 거는 카라코름에서 대도로 수도 옮긴 거로 갔기 때문에 절대 5번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예요? 그치, 거란요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거란족 1125년에 그쵸, 금나라하고 송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한다라고 배웠잖아. 그럼 뭐예요? 원래 거란족 여기 딱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길 이제 누구야? 금나라가 먹었다. 정답 2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자, 빠르게 오답 봐볼게요. 자, 탕구트족이 세워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거 1038년 11세기경 서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 토번에 화번공주를 보냈다. 그쵸? 그럼 이거 뭐예요? 당나라죠. 그쵸? 송첸칸포 기억하실 거야. 자, 그 다음에 5대 19 은주 춘추 전국시대 진한 위진남북조 수당 5대 19 그 다음 뭐예요? 송원명청.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요거는 아까 뭐라고요? 그치, 두 차례 갔던 건 1274년, 1281년 13세기경 당시 때 스토리인 거니까 몽골 제국 이때는 원때였다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7번 같은 문제들 절대 앞으로 틀리지 않게끔 잘 정리하셔야 돼. 자, 이제는 조금 더 속도 내면서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8번. 자, 밑주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거든? 근데 이것도 너무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는 이지조하고 함께 뭘 만들었어? 대놓고 나왔습니다. 고려 만국전도를 만들었어. 그치? 자,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뭐 특별하게 단서 함정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항상 나오는 마테오리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려 만국전도 하기는 우리가 1602년 당시 때. 그럼 이거 뭐야? 17세기라는 것도 알아놓으셔. 그럼 쌤이랑 키워드에서 아주 꼼꼼하게 가죠? 그쵸? 16세기 말에 뭐야? 중국으로 들어간다고요. 뭐라고? 16세기 말에. 그럼 요 당시 때 중국은 뭐예요? 명나라입니다. 아하, 명나라 당시 활동했던 예수의 선교사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언제? 17세기 1610년경에 그치? 이 중국에서 딱 이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테오리치 다음에 누가 들어오느냐? 아담샬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자, 천주실이 항상 키워드죠. 크리스트교 문답서 정답 3번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나머지 오답 볼게요. 해체신서 나왔어. 그럼 우리 뭐야? 1774 18세기 계속 공부했던 거고요. 스키타 겐파쿠 같은 사람들 에도 막부하고 네덜란드 간에 교유했던 내용인 거지. 그렇죠? 요거는 아니고요. 자, 고사기전 나왔습니다. 그러면 모토리 노리나가. 그렇지? 이것도 우리 키워드에서 꼼꼼하게 보잖아. 고사기 나왔을 때랑 고사기 전 했을 때 완전 답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고사기 전이라고 나왔으니까 18세기 말로 가셔야 돼. 오케이? 그치? 자, 그 다음 거 소현세자하고 교회했다. 이게 누구라고요? 요 마테오리치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아담샬로 가셔야 된다고. 그치? 자, 그 다음 5번 사서오경 외훈. 딱 보면 뭐야? 아까 강항하고 교회했다라고 했었던 후지와라 세이카 가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요거는 쉬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가볼게요. 자, 9번 같은 경우에도 항상 동사에서 나오는 전쟁사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이번에 또 강조하는 것들이 또 똑같이 나왔어요. 가볼까? 이제 너무 잘 풀지. 자, 외노가 난을 일으켰대더라. 그럼 이거 뭐야? 외라고 했으니까 딱 일본이잖아요. 그쵸? 그럼 일본이 이걸 딱 일으켰어. 팔도를 유린한대요. 아, 조선 당시 때 이야기인가 봐. 조선 팔도니까. 그러면서 뒤에 의주까지 막 어떤 얘기가 나오고요. 중국이 뭐래요? 명나라라고 대놓고 나오고 있네. 그럼 우리 명이 국왕께서 제대로 충정을 두텁게 해왔음은 생각하여서 대군을 움직여 뭐 했대? 지금의 평양을 회복하였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분 딱 가야 되는 게 뭐야? 아, 맞아. 이거 우리 쌤이랑 배웠었던 16세기 말에 터졌던 그 전쟁이 되는 거겠죠. 간은 무슨 사건이다? 임진 외란이에요.
1592년, 1598년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 지금 얘들아 조명연합군이 같이 뭐야? 평양성 탈환하는 거 배우잖아. 그거 평양성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스펙트럼 잡을 수 있어요. 가는 뭐다? 1593년이다야. 그치? 자, 그리고 밑에는 나를 가봐봐. 귀국이 정말 나랑 화해하고 싶으면 명나라 섬기지 말고 관계 끊어버려. 나랑 하고만 친구하자. 얘기가 나와. 내가 형할게. 너는 뭐야? 아우하자. 우리는 뭐야? 형제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두 번째 시도 요 사건 이어지게 되는 거네요. 정묘 호란인 거겠지 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나 아파트 옆에다가 이거는 두 번의 호란 중에 정묘 호란 1627년. 왜? 형제 관계 맺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포인트 뭐예요? 아직 청 아니야. 그렇죠? 후금일 당시 때 이렇게 들어왔다는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정답 보게 되면 조선에서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1623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펙트럼이 1593년, 1627년 이렇게거든? 맞네. 맞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묘호란, 병자호란 싹 다 우리 인조 때라고 배웠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이 조선 남부 사도 할양을 요구했대. 그치? 이거는 임진왜란 전쟁 중에 강화 협상 체결되는 그 내용인데 어쨌든 이때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치? 체결 안 되고 다시 한번 전쟁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으로 가셔야지. 자, 공부 삼아 오답도 볼게요. 명나라에서 정화의 함대를 파견했다라고 나오죠. 그치? 그럼 요거는 뭐로 가셔야 돼? 이거는 명나라. 영락제 때 그치 6번 보냈고 그 다음 선덕제 때 1번 보낸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는 15세기. 명확하게는 1405년에서 1433년까지 잡아주셔야 돼. 자, 그 다음 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왔습니다. 전쟁의 시대 센고쿠지다에 여기를 통일했다고요. 왜? 그 앞에 오다 노부나가 때부터 해서 1543년에 조총이 들어와. 그 조총 갖고 뭐야? 그치, 통일의 기반을 탁 만드는 거지. 그 뒤에 뭐라고요? 1590에 통일했다. 그래서 요거 다음이 뭐야? 임진왜란인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야? 사이가 아니고 앞에 before로 들어가셔야죠. 그치?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 자, 10번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이고야, 이게 아니죠. 자, 이건 여러분들. 자, 가볼게. 자, 그러면은 막부 시기에서 동아시아 문화 관련된 문제 항상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그쵸? 항상 나온다고 말씀드렸어. 자, 보니까 여기 파나에서 우타가와 히로시게가 블라블라 나오죠. 자, 어디 새끼 지역에 있었던 혼진을 묘사했다라고 하는데 판화도 단서고요. 그 다음에 혼진, 일본말인데 본진이란 뜻이야. 근데 이걸 왜 묘사했느냐? 자,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나오고 있죠? 이거 뭐야? 산킹코타이 제도. 그치? 자, 그럼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맞아. 우리 에도막부 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에도막부 때 나왔던 건데 요거 우리 1603년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메이지 유신 터지는. 그치? 그때인 거니까 요 시대에 들어가는 그거를 골라주셔야 돼. 자, 보게 되면 1번에서 한국 판소리가 유행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우리 조선 후기죠. 그럼 맞네? 그 다음 거. 경극 나왔으더라. 그럼 명청 아니고요. 이건 딱 청으로 가셔야 되고요. 홍로몽 하면 이것도 청으로 딱 가셔야 돼.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자, 가부키 공연 얘기가 나옵니다. 가부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에도 막부 때인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정답 4번 노다이사 여기로 가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요거 얘들아 몇 세기인지도 아셔야 돼요. 8세기 당시가 되는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쇼무천황 당시 때 나왔던 거다라는 포인트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11번 가봅시다. 자, 11번 보게 되면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자, 골라주시면 돼요. 쓱 보니까 자,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바로 단서가 나왔어 얘들아. 우리 휴리성에 계신 우리나라 왕께서 20년 전에 나의 아버지를 사신으로 선발해서 조선에 파견하셨습니다. 라는 걸 통해서 아하, 뭔가 국가끼리 관계를 맺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곡물 갖다 바치는 거로 가의 나하를 출발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 우리 뭐라고 배웠어? 맞아. 당시에 이렇게 밑에 뭐가 있어요? 류큐라는 섬이 있잖아. 거기에 우리 나하 이거 바로 이렇게 키워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나하뿐만 아니라 슈리성 다 우리 키워드 묶어가지고 무조건 류큐 알려주는 단서다. 이게 바로 아시아의 하와이다. 이렇게 불렸던 곳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 류큐가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잘 나갔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5세기에서 16세기 중엽이거든. 왜 중개무역 잘 나갔느냐? 그쵸? 우리가 이미 중국 쪽에서 맛봤던 게 있는데 중국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명나라인데 해금 정책. 그치? 그걸 취하다 보니까 그러면 명나라가 야 바다 쪽에서 뭔가 하지 마 금지했어. 그럼 이게 뭐야? 얘네가 금지했을 때는 류큐가 중개무역으로 잘 나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쵸? 만약에 그러면은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풀어 완화시켜. 그럼 뭐야? 중개무역이 쇠퇴했다. 이거 반비례 관계라고 우리 배웠잖아. 그쵸? 땅땅 전형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오답 볼게요. 슈인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슈인장 하게 되면 얘들아 이거 무슨 막부에서 했던 거야? 에도 막부에서 발급했었다라고 하는 거 아셔야 되고요. 언제까지? 1635년까지 발급했다라는 거예요. 대무역 통제까지 해서 에도 막부라는 건 꼭 기억하셔. 자, 그 다음 거 두 번째. 정시 세력 근거지인 타이완을 점령하였다.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은 얘네가 정성공 세력인데 반청 세력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그치? 그럼 요 반청 세력인 이 정성공 세력은요. 1661경에 어디로? 타이완 쪽으로 가가지고 원래 여길 점령했던 네덜란드를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62년부터 해서 여기를 탁 완전하게 점령한다는 부분도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중에 1683년 되면은 누구한테? 청나라? 강희제에 의해서 다 끝이 축출되기 시작하면서 자, 이들을 원래 이렇게 타이트하게 쫄려고 했던 게 뭐였었어? 해금 정책이죠. 청나라 해금 정책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천계령 아니면 천해령이라고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치? 근데 이제 뭐예요? 이들을 탁 진압했으니까 이듬해 1684년 가가지고 천계령 해제했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죠? 오케이, 그 포인트까지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가볼게. 자, 물라카 하게 되면은 이것도 굉장히 핫하게 나온다라고 배웠었고요. 누구에 의해서, 그치? 여기도 워낙 계속 다른 국가가 먹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포르투갈에 의해서 몇 년도에? 1511년경에 점령당한다고요. 그치?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향신료 무역 독점한다고 배웠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자, 맥카트니 사절단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누구 쪽에서 간 거야? 영국 쪽에서 청나라, 누구? 걸륭제. 80세 생신잔치에 그치? 축하드리러 갑니다 라는 걸 명목하러 가서 뭐예요? 나 너희랑 무역 더 하고 싶어. 더 늘려줘. 공행무역 광저우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거절당했다라고 하죠. 일단 첫 번째 청나라 걸륭제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18세기 말이에요. 쌤이랑 키워드에서 몇 년이라고 배워? 1793년 배우거든. 아, 거기까지 가면 너무 좋습니다. 알겠죠? 근데 너무 어려우면 일단 18세기 말이라는 거 요거 두 명의 관계까지 아셔야 돼.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 자, 바로 12번 가볼게요. 자, 12번은 너무 쉽게 나왔거든, 얘들아. 보자마자 나와야 돼. 하카타 상인 가미야 주테이가 기술자를 데려와서 새로운 방법으로 뭘 만들기 시작해요. 은이잖아. 그치? 딱 보면은 우리가 요 방법 자체가 뭐라고 배웠어? 여는 분리법이라고 배웠던. 그치?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회취법이라고 했었고요. 함경도 단천에서 나왔던 기술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1503년 우리 이거 16세기다 이런 크게 이렇게 배웠었거든. 근데 이때만 해도 조선 사람들은 은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고요. 그쵸?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사건?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럼 임진왜란 당시 때 조명연합군, 명나라 사람들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봉급으로 은을 주기 시작하고요. 그 명나라 장수가 우리나라 와서 시장에서 돈을 뭐야? 은으로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은의 중요성이 조금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다. 이것도 우리 키워드에서 앞에 사건이 가, 뒤에 사건이 나. 왜 갑자기 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어? 이런 거 딱 배우지.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보시게 되면
은에 대한 생산성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요 기술이 누구한테 갑니까? 일본한테 가죠. 그게 바로 일본에서 이와미 광산 중심으로 은 생산량이 마구마구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은에 관련된 거 나왔으니까 정답 뭐야? 기억, 니은에서 정답 3번 가시면 돼. 자, 범위들 위에서 1조 편법 나왔어요. 그치? 한 가지 조목으로 세금을 걷겠다라고 해서 이거 명나라 때 했던, 그치? 세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그치? 그리고 에스파냐가 했던 거잖아요. 자, 뭐가 지금 중국으로 유입이 됐어요? 요것도 은이에요. 은. 그럼 정답 저렇게 가는 거고, 디귿은 왜 틀렸어? 자, 디귿 얘들아, 일단 초량외관 쌤하고 1678 계속 강조하면서 배웠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조선이 뭐야? 수입이야, 수출이야. 조선이 수출한 겁니다. 그쵸? 그럼 이거 뭐야? 수출한 거니까 우리나라 인삼이 그렇게 유명했다라고 우리가 갔었잖아요. 그쵸? 자, 관련된 그림 보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은 이렇게 생겼고 쌤이 당시 인삼이 잘 나가서 일본에서 이 인삼을 사기 위한, 그치? 이런 것까지 주조했다고 배웠잖아요. 인삼 대왕 고운이다. 기억하시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13번 가봅시다. 자, 13번. 미추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 근데 이것도 뭐야? 함정이 없어. 그냥 그대로 나왔어. 자, 영국이 이걸 구실 삼아서 전쟁을 일으켰대요. 자, 그리고 싸웠던 상대국이 청나라래. 그치?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조약 체결하고 5개 항구가 개항이 되었다라고 한 거니까 이거 명확하게 뭡니까? 1차 아편 전쟁 가시면 되는 거고요. 1840부터 1842년에 우리가 딱 끝났던 전쟁이었죠. 그럼 그 결과로서 계속 나오는 게 뭐야? 지금 난징 조약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난징 조약 때문에 개항되었던 5개 항구 기억하시죠?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머나모이, 그 다음에 광저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어? 홍콩이 누구한테 할양되었어? 영국한테 할양되었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난징 2번 가시면 돼요. 또 하나 그냥 공부 삼아 가볍게 보게 되면, 자, 이것도 우리 꼼꼼하게 봤어요. 흠차 대신 임칙서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배웠어. 그래서 이 사람이 파견돼서 광저 쪽에서 뭐야? 야, 아편 중독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아편 몰수, 그게 계기가 되어서 싸웠다라고 갔잖아요. 오케이? 자, 조약 파트는 여러분들 반드시 왜 발생했고 누가 싸웠고 그 다음에 어떤 조약이 체결되었는지 싹 다 가셔야 돼요. 그렇죠? 필수입니다. 빠르게 오다볼게요. 미국이 중재했대. 그럼 뭐야? 러일 전쟁이 우리 뭐라고 배웠어? 1904년부터 1905년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포츠머스 조약 체결 자체가 미국이 중재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거 크리스트교 포교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 그럼 얘들아 1차가 아니고 몇 차로 가셔야 돼요? 2차로 가셔야죠. 그럼 2차 아편 전쟁의 결과로서 2개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텐진 조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불리하니까, 그치? 중국이 사인 안 해. 그래서 다시 영국하고 누가 쳐들어와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같이 쳐들어왔던 게 2차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는 당시 선교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앓았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베이징 조약에서 사인하는 내용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58년도, 60년도 2차예요. 자, 그 다음 거. 외국 군대가 어디? 베이징에 한 국가에 이렇게 군대가 들어갔대, 얘들아. 이거는 우리 부우팔, 신축, 군대러 이렇게 암기했던 거야. 의화단운동의 결과죠. 무슨 조약이에요? 신축조약입니다. 신축조약. 그래서 1901년 갔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러시아가 주도하는 삼국 간섭이래. 그러면은 와우, 싹 다 계속 전쟁, 조약 계속 나오네. 이건 뭐야? 청일전쟁이죠. 그럼 청일전쟁은 1894년에서 1895년이라고 우리가 갔었고요. 이 결과로 체결된 게 이놈시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자, 이때 랴오뚱 반도가 누구한테 할양됩니까? 일본한테 할양이 된 거야. 그게 싫었던 세계 국가. 러프도 안 돼. 이 땅은 내 땅이야. 러시아, 프랑스, 독일. 그쵸? 그것 때문에 일본이 다시 뭐라고요? 그 땅을 청나라한테 다시 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키워드에서 은 몇 냥 그것까지 꼼꼼하게 다 봤어요. 오케이? 자,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이 14번입니다. 자, 14번 보시게 되면은 오답률 문항
2위가 나오고 있어요. 뭐야, 우리 친구들 연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요거를 잘 정복하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위에서 도쿄, 여기에 도착하니까 뭐 신바시역에서 거리 양쪽에 군대가 모여 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봐. 쭉 뒤에 보니까 막 천왕에 접근, 천왕까지 왔어요. 그리고 뒤에 쓱 보니까 오전 10시에 열차가 어딜 떠났대? 도쿄를 떠났대. 그리고 오전 11시 요코하마 도착했대, 얘들아. 그치? 자, 요거 뭐 말하는 거야? 쌤이랑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했었어. 자, 일본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개통이 되는데 도쿄에서 요코하마로 갔다예요. 요거는 정말 빈출년도 1872년으로 우리가 갔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가봐봐. 화륜차가 인천에서 영등포로 와서 경성에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얘기, 경인철도 개통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는 뭐예요? 아, 이거는 우리나라 경인선 개통이야. 그럼 뭐예요? 1899년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스펙트럼 나온 상태에서 질문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이걸 물어봤어.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사이에 우리 들어가는 거 진짜 빈출이라고 말했잖아. 정말 필수, 정말 계속 나옵니다. 자, 대일본 제국 헌법이 제정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더라. 1889년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 앞에는 막 자유민권운동, 그치? 막 그거 탄압하는데 메이지 정부가 나중에 뭐야? 야, 서양식 의회 헌법 필요한데? 해서 갖고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연도에 뭐라고 배웠어요? 의회가 등장한다고 배웠죠. 둘 다 필수 암기야. 그러면은 사이에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정답이에요. 나머지 오답도 보자.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 나왔던 요 헌법, 그러면 그걸 쌤이 싹 다 동아시아 우리 비교해서 공부했잖아. 자, 일본 이렇게 배웠고 중국은 뭐야? 흠정 헌법 대강이다 라고 해서 신정 시기에 우리가 1908년 이렇게 공부했던 거. 그치?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제 광무개혁. 그쵸? 싹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태양력도 쌤이 계속 문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각 국가 언제 나왔는지 기억하셔야 돼.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신해혁명 벌어지고 1912년에 중화민국 공화정이 탄생하게 되면서 채택됩니다. 둘 다 20세기니까 안 들어가네요. 그치? 자, 세 번째. 청일수호조교. 이것도 쌤이 계속 강조하잖아. 우리 바로 나와야죠? 1871년. 둘이 이제 뭐야? 대등한 관계로 맺은 조약이었다. 같죠? 이건 또 뭐야? 앞이야. 그치? 1년 차이야, 1년 차이. 아, 치사했다. 근데 얘도 되게 치사해.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쌤이 이거 매일신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1870이에요. 앞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연표가 촘촘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아셔야 돼. 정말 그냥 매번 나오는 필수 연도기 때문에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이런 연표가 취약한 친구는요. 키워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마스터키 시즌2에서 숫자만 달달 싹 다 정리하니까 그 강의 들어주시면 돼요. 자, 15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겁니다. 자, 보니까 얘들아, 자, 그네들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딱 봐도 중국이야. 아, 뭔가 약간 감이 오기 시작해. 그치? 북쪽을 향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국주의와 군벌을 타도하겠다, 반대하겠다, 반제국주의, 반군벌, 통일정부, 광저우에서 스타트합니다. 혁명군 총사령부가 난창에 주둔했다. 딱 봐도 뭐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야, 이거 북벌이다. 그치? 자, 국민당 장제스 기억하시죠? 왜? 사실 그 이전에 1924년 누가 있었어요? 순원이 있었어요. 순원이 뭐 했어? 제1차 국공합작 하잖아. 그치? 자, 이렇게 했는데 순원이 이제 뭐야?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이었던 사람이 바로 장제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장제스가 뭐야?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 반공했던 사람이야.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쭉 올라가게 되면서 이 상하이 쪽에서 그쵸? 뭔가 약간 공산당 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북벌 과정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1차 국공합작이 장제스 때 결렬된다라고 배웠었고 쭉 계속 치고 올라가다가 뭐야? 어디? 베이징을 다 점령하면서 1928년 북벌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갔잖아요.
북쪽에는 군벌 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스펙트럼은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죠. 그쵸? 외워주셔야 돼. 26, 28. 생소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방금 했던 스토리 뭐야? 2번 들어가네요. 그치?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번. 루거우차우 사건이 발생했다. 자, 이거 1937년 7월 7일이에요. 그럼 이제 뭐예요? 아하, 요것 때문에 이제 중일 전쟁으로 이어진다야. 아니죠. 그 다음, 도쿄에서 아주 화친해가 결성된다. 그럼 이것도 뭐예요? 1907년. 우리가 이것도 외웠던 건데 이것도 아니고. 자, 우창 신군봉기 1911년. 신의 혁명이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 홍군이 대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루이진에서 예난으로 막 쫓겨나는 거야. 왜? 장제스가 공산주의 싫어해서 계속 쫓겨나가는 그런 거 우리 배웠어요. 1934년부터 1936년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시기가 뒤쪽이니까 맞지 않다. 오롯이 들어가는 게 2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연표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16번 가볼게. 16번은 너무 쉬웠어, 얘들아. 이것도 약간 3월 학평 아니면 약간 육모의 좀 쉬운 문제 수준? 자, 운동을 물어봤는데 쓱 천왕 하늘천. 자, 이 운동을 주도했던 대놓고 홍수전 나왔어. 맨날 홍시성을 가진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나의 형제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이 땅에 태평천국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태평천국 운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청조 싫어요. 그쵸? 한족이여 다시 부흥하라 라고 해서 이거는 뭐야? 부청멸량. 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고, 부청멸량이 아니네. 멸만흥한이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자, 보게 되면 만주족 멸망해라. 그치? 그럼 뭐예요? 한족이 흥하라 라고 했던 그 키워드로 가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청조 타도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녀 평등하게 가자. 토지 균분하게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결과 우리 정답 4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용장 증국권에 의해서 진압당했다. 정답 4번 가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오답도 빠르게 볼게요. 자, 중최서양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몸에다가 서양의 것을 그치 이렇게 갖고 온다라고 해서 얘는 양무운동이잖아요. 그치? 자, 그 다음 2번. 입헌군주제. 그럼 헌법에 입각한 군주 시스템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굳이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변법 자강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일본에서 대일본 제국 헌법 아까 했던 그 내용 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3번도 보시게 되면 메이지 유신을 본받았다. 자, 일본에서 1868년에 싹 다 바꿨던 거지. 이거에 본받아서 중국이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치? 우리가 이제는 이 정신은 중국 거에다가 외부 것만 서양 걸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제도도 싹 다 바꾸자 했던 변법 자강 운동이 있죠? 그게 바로 요거죠. 그치? 자, 그 다음 5번. 윌슨, 미국 대통령이에요. 민족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1차 대전 끝나고서 발표했던 건데 요게 나중에 영향받았던 게 우리 3.1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919년 3.1운동이고요. 우리나라의 운동을 영향받아서 중국에서 뭐야? 5.4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다. 자, 그 다음 17번 가볼게요. 17번이 지금 오답률 문항 5위로 나왔네. 이것도 아마 연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볼게요. 애프터야. 그치? 자, 보시게 되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거 얘들아. 쌤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이야? 베트남 공화국이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야? 그거에 따라서 포인트 완전 달라진다니까. 그치? 근데 여기에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다라고 나왔으니까 1976년? 기억나 얘들아? 요 당시 때 이게 수립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약 10년 동안 이 토지개혁 관련된 걸로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거에서 아하 1986년까지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어.
그래 얘들아.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거 우리 사료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 베트남 공산당 제6차 전국 대표 나왔잖아요. 그럼 요거 하게 되면은 항상 세트로 갔던 게 요 쇄신이라는 단어 같이 갔었는데 기억나? 베트남에 있었던 쇄신. 도이모이 정책이잖아요. 1986년. 그쵸?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키워드에서 그럼 요거 애프터 이후로 가주시면 되는 내용이거든. 자, 그럼 첫 번째 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국 보게 되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얘기가 나왔어요. 추진되었다라고 하는 건 박정희 정부 때인데 요거 1962년이야. 애프터인데 비포죠? X. 자,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이 성명이야 수교야? 수교를 맺었대. 성명은 72년도 핑퐁 외교 배웠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1979년 가야지만 수교한다고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네. 그치? 자, 그 다음 거. 경제 정책이 실패했대. 일본에서. 그래서 55년 체제가 붕괴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당, 자민당. 그치? 양당 체제였는데 그게 1955년부터 해서 1993년도에 붕괴된다고 배웠죠. 맞나요? 여기 들어가네요. 그럼 디귿은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 다음 리을. 타이완 천수이벤이 집권하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대요. 이거 우리 뭐야? 딱 숫자 2000으로 갔던 포인트잖아. 그래서 정답 들어가네요. 정답 5번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리고 18번 가볼게. 자, 18번도 나름 연표이긴 한데 봐봐 얘들아. 자, 밑줄 친 기억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래. 그래서 쭉 보면 여기도 쌤이 계속 강조하지. 중화 무슨 국가인지. 중화인민공화국이래요. 자, 얘네가 뭔가를 수립을 선포하기 시작하고요. 국민당 정부가 외세와 결탁해 반혁명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얘네가 뭐야? 자기네가 힘들었대. 그래서 3년 동안 내전을 했어요. 근데 결국 싸워서 국민당을 몰아냈다란 말이 나오고 있다. 그치? 그럼 이거 뭐야? 2차 대전이 끝났어. 끝나고 나서 뭐야? 공통의 적이었던 일본이 항복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뭐예요? 국민당, 공산당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국공내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1946년부터 해서 1949년 우리가 갔던 거네. 지난 3년입니다. 딱 뭐야? 공산당이 중국 본토 먹고 그 다음에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잖아. 그 스펙트럼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정답이 딱 아마 당황했을 수 있어. 왜? 항상 나오게 되면 다른 국가가 되게 답이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나왔잖아. 근데 쌤이 한국사 항상 얘기하죠. 자,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3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배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48 들어가네요. 그치? 그래서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나머지 오답 볼게. 자, 과달카날 전투하게 되면 태평양 전쟁 내용 중에 하나로 우리가 갔었거든. 요거 41년이죠. 과달카날 전투는 1942년부터 1943년이야. 그래서 보통 철수에서 43년 정도 여러분 공부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시기가 맞지 않아. 아직 전쟁 전인 거니까 전쟁 중이야. 2번天安문 광장에 집결하는 홍위병 나왔어. 그럼 이거 뭐예요? 문화 대혁명이야. 이것도 연표 많이 나오죠. 66년에서 76년. 아니죠. 뒤에 사건이야. 그 다음 3번 리튼 조사단 나왔어요. 그러면은 항상 나와야 되는 세트가 뭐야? 만주에서 사변이 발생한다. 그렇죠? 31년도. 그랬더니 32년도에 만주 괴뢰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뭐야? 국제연맹에서 리튼 조사단을 1932년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너 잘못했어 하니까 일본이 다음 년도 33년도에 LN 탈퇴한다고 배우잖아요. 그치? 31, 32, 33 요거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4번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1951년에 우리가 6.25 전쟁 터지고 나니까 그쵸? 일본 주권 회복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쵸? 싹 다. 그치? 연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 19번 갈 건데 19번도 뭐야? 그쵸?
이번에 약간 동사는 어렵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숫자 물어보는 게 좀 많았어요. 자, 밑줄친 5년 동안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지. 자, 어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폭격했다. 그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서가 나왔네. 이거 지금 태평양 전쟁 말하고 있는 거네. 그쵸? 쓱 나와. 그러면서 지금 미국하고 영국도 즉시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대요. 그치? 자, 일본의 새로운 침략행위? 새롭다라고 한 거 보니까 앞에도 침략행위를 하긴 했어. 자, 그동안 중국에 대해 일으킨 정의롭지 못한 침략행위와 완전 같다. 우리 중국은 일본과의 전투를 이미 5년 동안 했대요. 5년 동안 했대. 그치? 자, 이걸 통해서 얘들아, 아마 여러분이 41부터 42, 43, 44 이렇게 5년 잡은 친구는 안 된다고요. 밑줄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러면은 뭘 지금 물어보는 거야? 5년 전부터 했다. 아하! 이거 중일 전쟁이구나. 1937년부터 했던 거예요. 37, 38, 39, 40, 41, 5년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였었고, 그러면은 요 중일 전쟁부터 37, 41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을 적어주셔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정답 또 한국사 나왔죠. 그치 얘들아? 자,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를 창설하였다. 1938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뜬 지도를 보게 되면 공부 삼아서 요게 태평양 전쟁인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치, 이렇게 중일 전쟁이 터졌다라는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그치, 이렇게 되는 그 스펙트럼에서 답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정답은 1번이었고 오답 볼게.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요거는 1960으로 우리가 갔었어요. 베트남 전쟁 중이었어. 자, 한중. 얘네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같이 손을 잡았다? 그러면 쌤이랑 우리 뭐라고 왔냐면 요거 1930년대 가면 한국하고 중국이 손을 잡는다라고 갔잖아요. 이거 1932년이거든요. 실제 여기에서 그 김구쌤이 만드신 한인애국단이잖아. 그쵸? 그런 것들을 싹 다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이어지네요. 한인애국단. 그치? 윤봉길 쌤이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의거를 시행하셨다. 1930년대. 1932년이에요. 한인 애국단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국사도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베이징 정부가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게 1919년에 전쟁이 이제 마무리하는 그 얘기로 가게 되면서 요 조약 거부를 하고요. 나중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사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부분까지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 보시게 되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왜냐면 이것도 메인이란 말이야. 진짜 많이 나온 주제거든, 얘들아. 자, 보니까 도쿄 1번하고요.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최고사령관이 딱 얘기를 하고 있어. 일본한테. 자, 요시다 총리한테 자, 일본 주변 지역에 지금 폭동, 혼란, 무질서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이 평온하게 보이는 것은 조직적인 경찰력과 법을 지키는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법 입국, 밀무역 등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치안 인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나는 일본 정부가 7만 5천 명의 국가 경찰 예비 인원을 새로 확보하고 해상도 8천 명을 증원하라라고 허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경찰 예비대 창설 관련된 스토리예요. 왜 그랬어? 1950년 6.25 전쟁이 터집니다. 왜? 엑시스 라인, 방어 라인에서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린 거야.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미국이 일본을 다시 막 주권 회복시켰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문제 하도 많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온 김에 알아두세요. 메가더 장군이 요시다 총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경찰 예비대 증원해! 라고 했다는 팩트예요. 좋아. 자, 오답 볼게. 자, 워싱턴 체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뭐야? 미국 중심으로 이제 태평양 질서가 탁 잡힌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해군 군비
축소. 미국, 영국 5, 일본은 3, 5대 5대 3 그런 내용 가셔야 되고 자,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다라고 하게 되면 1858년. 그쵸? 두 번째로 맺어진 조약 내용으로 가셔야죠. 자, 그다음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그럼 아까 뭐야? 리튼 조사단이 오니까 기분 나빠서 탈퇴했다고요. 33년도에. 그다음 일본이 위순 달인의 조차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그럼 언제부터 나오셔야 돼요? 이거 러일 전쟁 1905년에 포츠머스 조약 체결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리슨 다른 조차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뒤로 가서 21개조 요구 기억나죠? 그치? 그때가 뭐야? 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알겠죠, 여러분들? 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 자체가 약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념 부분에서 뭔가 구멍이 났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 단원별로 잘 체크해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그치 멘탈 관리 잘하면서 건강 관리 잘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간 남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쌤이랑 이제 나머지 지금 남은 시즌 동안에 키워드 마무리하시고 잘 그 다음에 그 마스터키 시즌 2 있죠 여러분들 그때 연표 공부하고 키투 석세스 통해서 완벽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모분할 굉장히 너무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쌤이랑 Q&A 게시판 그리고 본 강의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험 보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